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김세욱입니다. 배나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딱 하루 쉬었는데도 되게 어제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녹음을 안 하니까요. 네.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죠. 많이 아니 기분에 그거 1시간 반 1시간 정도잖아. 우리가 실제 녹음하는 건 1시간 반에서 1시간인데 네. 근데 어찌 됐든 하루가 되게 길었어요. 오전이 비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스크랩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사실은 저희도 보고서를 썼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나서 보니까 이미 미디어오늘이랑 여기저기에서 보도를 했대요. 오마이뉴스도 관련 보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거랑 너무 1도 다르지 않고 추가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냥 엎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대책 관련된 그 속보 경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가 오보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 속보 경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쟁이 아니고 그냥 정보 발표를 습관입니다. 진짜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나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이걸 알아서 했다. 이런 거. 아니 같이 발표를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속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표를 한다. 0.1초라도. 뭐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다가 몇 시에 푸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미리 그거를 써놓고. 그걸 미리 써놓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속보가 속보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간에 정부가 13일에 이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 방안을 담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은 대략 아시죠? 3주택자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그래서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들. 집좀 있는 사람들 걱정이 막 늘어지던데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이 넘는 주택은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공시지가 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8억 넘는 주택. 네. 그런데 발표 직후에 이번 대책안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속보로 떴는데요. 이게 연합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가 오후 2시 26분경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9억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한 줄짜리 정말 한 줄짜리 그런 속보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YTN 채널24에서 현장 영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인 양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 이렇게 자막을 넣어서 뉴스 속보로 내보냈어요. 이건 오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오보인데 이게 이제 계속 여기저기에서 보도를 받아 쓴 것이 있는 거죠. JTBC와 스포츠 경향 데일리한 뉴시스 국민일보 등 다수의 언론이 연합뉴스 자막과 같은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YTN은 뭐 사과를 하고 연합뉴스도 오후 3시 1분경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9억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YTN은 이제 연합뉴스 속보가 나오고 연합뉴스 TV가 해당 문구를 자막 처리한 이후에 YTN이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낸 것이다 라면서 해명을 하면서 자막이 나간 후 중간에 앵커가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았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놨네요. 근데 아무튼 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 게 정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받았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연합뉴스 보도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줄짜리 글을 전부 다 받아 쓰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재건네. 그게 뭐야? 제목이 곧 내용이다. 재건네. 참 어려운 말인데. 약간 이거 신조어인가요? 아니요, 좀 됐는데. 좀 됐는데. 아 그래?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냉무.
내용 없음 그건 그런 알아요. 거랑 똑같은 내용 거야? 없는데 제목이 내용이다. 아. 연령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연령 수준 연령을 넘어서는 그 나의 이게 나이 앞에 뭐가 붙어 있나가 이게 갑자기 확 차이가 나는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수다를 떨자면 저는 띵문이 여태까지 띵문이 머리를 띵하게 하는 문장이다 이런 건 줄 약간 알았어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맞네. 어차피 명문이니까 내 머리를 명문이야. 띵하게 할 만큼 좋은 말이다 그렇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게 글자 모양을 보고 그렇게 한 거라면서요. 네. 후민 뭐 야민정음 야민정음. 그래가지고 명을 띵으로 읽은 거라면서요.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여태까지 댕댕이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댕댕이도 나는 이 왜 그냥 귀여워서 댕댕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댕댕 그렇게 이렇게 한 줄 안 고백하지만 거야. 사실은 저는 그 글자 모양인지 모르고 그냥 귀여워서 한 줄 알았어요. 진짜 나도 귀여워서 근데 그게 다 글자 모양 때문이라는 네. 것을 어제 처음 안 거야. 지금 방금 그렇죠. 나은 씨가 저 되게 경멸한 눈 쳐다봤는데 자격지심이 좀 아니 있으시죠? 아니요 레이저 쐈어 레이저 쐈어 1도. 지금 그걸 몰랐단 말이냐. 제가 근데 댕댕이보다 더 신기한 게 띵문이었어. 띵문은 진짜 띵하게 하는 문장 같이 느껴졌거든. 정말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이 말이 아무튼 이렇게 네. 세대 따라 말 갑자기 쓰는 게 너무 많이 슬퍼지려고 그러네요. 다르답니다. 속보는 제곤네. 네, 제곤네. 이제 하나 제목이 외웠습니다. 곧 내용이다. 그래, 젊은 네. 애들하고 많이 놀아줘야겠군요. 이런 말도 배우고.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우리 주성치 특집으로 하는 날입니다. 민원연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월련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월련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매일매일 특집이죠. 한숨을 쉬세요. 자, 해봅시다. 민원연 주성치 이거죠 특집.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원래는 그 김 팀장님이 이거 느낌을 살려서 원래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티켓을 발행해서 오늘은 내가 진짜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하는 날은 제가 한 번 읽는. 뭐야 대체? 이명박이 어떻게 하지 약간 이거를? 가래 끓는 목소리. 약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는데요. 연기력이 필요한 거는 배나은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돌아올 어차피 겁니다. 매주 연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거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오늘 이거죠 특집은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죠. 이거조가 대체 뭐죠? 이거죠. 바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죠. 네네네. 이것도 원래 있는 말이에요? 이명박이 그냥 줄인 거죠. 아니 네. 난 이런 아니, 줄임말이 원래 있는 줄. 이명박을 놀리는 표현인 거예요? 네, 이거죠? 이명박이 실제로 이거 한 말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자기 안 그때 BBK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음.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같이 붙었는데 박근혜 측에서 BBK가 누구의 회사입니까? 막 이래서 막 하니까 이명박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되게 약간 놀림감으로 많이 그죠. 쓰였던 그런 삐지였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언론이 오보나 이제 루머 받아쓰기 등으로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오보 사례인데요. 우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그 박보영 판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판사는 주심 대법관 시절인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이러면서 제기했던 소송의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 이런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재판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명을 들으려고 박 판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날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해고 노동자들의 요청에도 면담을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법원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입장 대신에 그냥 첫 출근 소감만 밝힙니다. 예, 그 정리하면 박 판사의 첫 출근 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박 판사가 사실 거부라기보다는 그냥 해버려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오보가 나왔다는 건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우리의 오보의 주인공은 좀 약간 단골인 것 같기도 한데 동아일보랑 문화일보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11일 이 상황을 전한 관련 기사 제목을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 이렇게 뽑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골 판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어요. 엄청 좋은 느낌이죠, 네. 약간. 네. 소제목 역시 여수시 법원 부임, 그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해고 판결, 그 노조 항의 받아 신변 위협 우려해 일찍 관사로 퇴근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네. 모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박 판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이런 제목들이었죠. 네, 같은 날 문화일보 역시 사설을 냈는데요. 제목이 대법관 출신 시골 판사 선의마저 짓밟은 밤법치 행패. 네, 여기 진짜 더 깡패야. 야, 장난 아니다.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내용도 장난 아닌데 시위대를 뚫고 박 판사가 간신히 출근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박 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박 판사가 신변 위협을 우려해 오후 일정은 취소하고 조기 귀가했겠는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을 전해봅시다. 우선 쌍용차 지부는 당시 박 판사 주변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 중 이제 3명은 민원실에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철문이 닫힌 정문 바깥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쌍용차 지부 측 주장의 진실성은 이제 당시 상황을 전한 타 매체의 보도로도 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는 당시 상황을 취재진과 경호 인력에 뒤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이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뉴시스와 뉴스원까지 모두 이제 취재진과 경호 인력 간 몸싸움으로 박 판사가 잠시 중심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취재진하고 경호 인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체가 시위대라고 다르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위 상황 상습 외국 매체 우리 TV조선조차도 동아일보하고는 상황을 완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 저녁종합뉴스 뉴스9에서 대법관 출신 시골 판사 항의 속 첫 출근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전남 여수시 법원에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법관은 경호를 받으며 힘겹게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호진과 취재진이 마구 뒤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실제 그 영상을 보여줘요. 그대로. 엉켜서 취재진하고 다 경호 인력이 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지? 네. 그리고 TV조선까지 멀리 갈 곳도 없어요. 그 문제의 동아일보 기사보다 하루 먼저 작성된 동아닷컴의 그 온라인 송고용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과 경호 인력이 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이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라고 상황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기네 보도를 그렇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 그 기사와 사설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오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 정말 잘못한 것은 취재진 같죠. 경호원이 아니고. 과하게 한 게 문제죠. 네, 취재를 너무 과하게. 도대체 왜 이게 일부러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그 경호원은 그걸 막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잘못은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 쌍용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쌍차 노동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 시위대가 취재진 근데 의문인 거는 이거 직접 취재를 했는지 약간 좀 안 했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그 밀양 뭐 이런 송전탑이랑 뭐 이런 거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 어떤 통신사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쵸, 그냥 그랬었죠. 보고 쓰고 해서 되게 문제됐던 일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봤으면은 이게 노동자들하고 부딪혔는지 그냥 취재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엉키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다 무너지면서 엉키라도 한 건지 이건 사실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도 왜곡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 MBC 옛날에 권재용 앵커 그치, 발을 헛디뎌. 헐리우드 액션 그때는 사실 다 찍고 있고 그치. 모두가 다 보고 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노조원들과 뭐 근데 부딪혀서 그거는 뭐 약간 그 다쳤네. 노조 당시 노조원들과 적대 관계였잖아요. 네. 이거는 좀 그런 건 아니 아니잖아요. 적대 관계라도 이 뻔히 영상이 다 있는데 그렇게 왜곡을 했잖아요. 보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의도를. 작정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난번에 그 하모니카 들고 있는 그 저기 그것도 사드 대책이 거기서 맞아, 하모니카 들고 있는데 뭐 무기라고 무기 들고 썼나 있다고. 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취재진,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과잉 그 촬영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나온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네. 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페북을 보면요. 네. 현장을 취재한 동아일보 고도의 기자라고 써놔요. 그런 걸 보면 동아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기사 본문에는 박 전 대법관이 인파에 휩쓸려 넘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놓거든요. 기자는 인파. 그러니까 애매하게 쓴 거야. 그 기자는 애매하게 썼는데 데스크가 제목을 이제 작정하고 시위대로. 뽑았다라고 저는 좀 인파 의심되는 중에 거죠. 시위대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편집 기자 또는 데스크가 더 잘못한 것 같고요. 문화일보는 뭐 말할 이게 일단은 사설이니까. 예, 사설이니까 사설은 일단은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 논설위원이 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을 쓴 거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 그런 것 등단을 같습니다. 하시라 이 정도면.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너무 악의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악의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조가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을 냈죠? 네, 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11일 그 동아일보 오보가 나온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제 추석 명절 전에 정정 보도가 실릴 수 있도록 신문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점인데요. 네. 쌍용차 지부가 관련 보도 자료를 내놨음에도 아직도 이제 전혀 정정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오보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재 관련 일정이 지연되면 이 기사가 노출되는 시간은 사실 한없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론중재위가 해고 노동자들의 이런 좀 절절한 요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빨리 좀 신문기일을 잡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게 덧붙여서 이게 잘못된 사실관계로 해고 노동자 명예를 훼손한 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기사 정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자, 뭐 나아가서 데스크까지 다 엄중한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임을 묻고 또 끝낼 일도 아니고 사과까지 저는 같이 세트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해고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원래 악의적 왜곡 보도, 오보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쌍용차 같이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런 언론의 왜곡 은폐 보도를 너무 많이 그 피해를 입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게 언론이라는 게 사실 진실을 알리고 약자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또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 그 국가폭력에 시달려온 해고 노동자들 상처를 헤집는 일이 좀 더는 반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일단 그래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쌍용차 복직 합의한다고요? 네, 해고자 전원 복직. 네, 진짜. 네. 이제 그 저기 손배소 치아 그것만 이루어지면 좀 살 것 같은데 그죠? 저 이것도 빨리 해주세요. 손배소도 빨리 해주시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빨리 해주시고 동아하고 문화는 이런 그 형식적인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좀 사과 좀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즘 하는 그 조선일보 대해부를 보면은 그 옛날에도 사과를 했다. 사설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라. 그 일제 탄압에서도 그러니 제발 좀 사과 좀 해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정책팀이 이제 논평으로 낸 사안은 아닌데 네.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얘기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서 대본으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최근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중국 배우 판빙빙의 행방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근거 없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 언론의 행태가 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판빙빙 행방 문제를 다루면서 인체의 신비전을 함께 언급한 기사가 195건. 저 이거 봤어요. 네. 그리고 실종된 그 장외이재 아나운서의 이름을 함께 언급한 기사는 265건. 네, 이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혹시 일부 인터넷 매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앙 일간지들 중에서도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특히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채널 주요 기사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사 중에 SBS는 그 스뷰스 뉴스에서 요 사안을 다루면서 10년 전 아나운서 실종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공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자막과 함께 장애이재 실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인물과 관련된 이슈라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사실 두 사안은 뭐 밝혀진 내용으로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입증된 바가 없는 이제 기존의 괴담에 최근의 이슈를 결합을 해서 좀 산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루머 유포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일부 매체는 판빙빙의 실종과 또 이제 성형, 뭐 성노예, 너무 싫다 이런 키워드를 좀 엮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당사자의 차라리 안위를 걱정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좀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뷰징 기사네요. 진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의 이런 사실 제가 어제 그 하나 또 봤는데 MBN 그 최진봉 교수도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판빙빙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중국이 세금 탈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중앙인민일보인가요? 그 신문에서도 이거는 공산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을 분명히 다룬 건데 거기서도 이제 그 탈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나왔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다. 판빙빙과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를 도입했다고 하지만은 어찌 됐든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제 이 그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의 지나치게 높은 고액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명 거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사업에 뭐 탈루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썰을 열심히 막 푸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저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다 등장하는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텔레비전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이제 텔레비전까지 그 판빙빙 계속 그 이제 장면 등장하더라고요. 종편 토크쇼까지. 네. 그런데 어찌됐든 언론의 이런 이제 이 보도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어제 오히려 MBN을 보면서 이게 무슨 중국을 좀 약간 중국이 이렇게 뭐 중국은 약간 깔려고 그런 거 있잖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또 최진봉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 할까 이게 무서운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중국 무서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던 연예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이 다른 것보다 더 무책임하고 더 뭐라 그럴까 연예인 인권 그 자체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인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고 카더라성 보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터트리고 보자 이런 거 이런 그 연예인 관련 기사에 뭐 어뷰징이 많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4월에는 그 배우 김사랑 씨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추락 사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언론에서 이제 사고 소식과 또 어이가 없게도 외모나 몸매 평가를 결합한 보도를 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근거 없이 의혹을 막 키우고 막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매체 경우 뭐 실제 실적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 연예인 뭐 이런 사례를 김사랑 씨 상황을 엮어서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게 아닌가 싶어요. 1차적으로 이제 사고를 당한 배우 당사자에게 너무너무 무례한 보도인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만약에 팬이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주변 불안하겠어요. 예, 주변 사람이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 불안감이 자극되겠어요. 문제가 있었죠. 예. 네, 꼭 김사랑 씨 사례만 문제였던 것도 아니죠. 최근에는 뭐 배우 김하중 씨, 또 가수 주현미 씨 등등의 뭐 사망설이나 배우 김서영 씨나 이민우 씨 결혼설 같이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검증되지 않았는데 자꾸 언론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설명을 붙여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는 뭐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사실 매번 반복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 판빙빙 관련 보도 양상이 특히 우려를 포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이게 자정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 때문이에요. 계속. 이게 거의 일주일 막 훨씬 넘어가는 기간 동안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연예인 관련 루머는요. 네. 기본적으로 소속사나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죠. 많이. 그렇죠. 그리고 팬덤의 반발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루머 그 자체가 그대로 보도되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앞서 김사랑 씨 관련 문제 보도도 소속사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3일 안 넘겼어요. 네. 근데 이번 판빙빙 관련 보도는 당사자가 뭐 말을 못하고 관련 소속사가 뭐 직접 입장 밝히지 않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이게 아무리 봐도 외국 배우 관련 사례라서 함부로 말해도 뒤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좀 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건 약간 북한 보도랑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사실 외국 배우라서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과거의 판빙빙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외국이어도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고 이제 거의 믿고 있고 소속사가 해체가 됐잖아요. 네, 소속사가 해체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예전에 판빙빙이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보도가 만약에 돌면은 막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정말 뭐 아무튼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 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회 이슈보다 연예계 관련 이슈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 관련 이슈는 너무 허접한 기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안 보고 안 누르고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한 저부터도 이 손가락을 그냥 막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제목이랑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제목이 떴고 이런 사진이 떴을까 근데 사진은 되게 막 이상한데 아무튼 또 눌러보면 별거 아닌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매일 한 개씩은 낚이는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컴퓨터 키면 뜨는 그 화면에 안 하려다가도 하나씩은 꼭 눌러보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연예인 관련 이슈가 이제 기사 요건도 갖추지 못하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언론이 유통하는 좀 이런 선정적인 루머 사례는 특히 여성 연예인들에게 집중되곤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 언론인들이 이제 인권의식뿐 아니라 좀 젠더의식까지 낮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뷰징 기사 전반에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많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판빙빙 보도로 한정해서 본다면은 이제 판빙빙이라는 세계적인 배우가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하다. 이 사실 자체에 언론이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판빙빙 사건의 이제 핵심은 공포스러운 괴담이나 뭐 성형 여부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이제 심각한 언론 통제 상황이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상황은. 그리고 애초 중국 언론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괴담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달 2일 그 시진핑 정책을 비판하던 순원광 전 산둥대 교수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생방송 인터뷰 도중 공안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중국 당국의 행태에 대한 고찰이나 분석, 뭐 우려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괴담, 선정적 키워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걸 가십거리로 소화하는 건 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요. 기자가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은요. 사실 당연히 연예계 이슈를 다룬 보도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뷰징 혹은 뭐 연예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뭐 아주 새로 만들어낸 그런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뭐 이걸 실천하려면 일단 판빙빙 관련 이 루머 유포부터 좀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유, 근데 너무 퍼져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냥 놀이 같아요. 약간. 네, 진짜.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건데 제 그저께인가 거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방송이 아직 나가기 전이라 그렇지만은 어떤 수다가 있었냐면 이 방송이 3시간을 녹화하는데 그중에 1시간만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거라서 약간 수다를 좀 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이러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JTBC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씩 얘기해 볼까 막 이런 그러니까 JTBC가 무조건 저희가 그날 방송이 이제 JTBC가 신뢰도 1위다. 그 비결이 뭘까 이런 평가였는데 좋은 거 실컷 얘기하고 그러면 아쉬운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화초대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화초대석을 손석희 씨가 하는 것이 손석희 앵커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건 좀 재미가 없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연예인들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그것에 이제 그것이 어찌됐든 저녁 종합 뉴스에 연예인들이 등장한 것은 또 색다른 그 시도였다. 그 손석희 씨가 한 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좀 뜬 사람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손석희 방송에 나와서 뜬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그 방송 이후에 더 호감을 받고 굉장히 히트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 끝에 그 교수가 그 언론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연예인 이름에는 C자를 붙이지 않는데요. 그냥 맞아요. 김사랑 이렇게 그게 연예 저널리즘에서는 그게 표준화돼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사 문제 쪽에 넘어와야 김사랑 씨가 된대요. 근데 연예 지면에 배치될 때는 김사랑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연예인하고 스포츠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절대 씨라고 붙이지 그렇죠, 않고 예, 누구누구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냥 그 존칭이 전혀 없이 그냥 부르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관행이 지금 너무 이제 굳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근데 어느 지면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호칭이 그래서 이효리라고 부르다가 그 방송 저녁 종합 뉴스에 나와야 손석희 이효리 씨 이렇게 호칭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방송심의 규정 안에 연예인 인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수자 인권, 뭐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연예인이 어떤 침해를 당하면 이 사람이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니까 자신이 유명세 이거를 다 감당하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개념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심의할 때도. 그래서 일반인이 인권 침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뭐 장애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당했을 때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만 인권 침해 조항을 연예인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그 무슨 여성 아이돌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놀리고 막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권 침해 조항에 그걸 좀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그렇게 막대하라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이. 근데 너무 웃기는 이런 뭐 연예 저널리즘, 스포츠 저널리즘 이런 이름 속에 그 사람 그것을 잘 전하는 물론 연예 저널리즘 되게 필요하겠죠. 연예계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의 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그 연예인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예 저널리즘이라는 이 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결국 JTBC도 좋은 점만 얘기하셨네요. 뭐 저는 그 얘기는 했어요. 미투나 이런 거 인터뷰 좀 생중계로 하지 마라. 그거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미투뿐만 아니고 어떤 고발성 그거를 생중계를 했을 때 그것이 보도되고 그 다음 날에나 이게 관련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보도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근데 좀 지금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JTBC가 늘.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손석희
앵커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 대답하시는 분이 감정이 이제 해석 그렇죠. 격양돼서 방송에서 내놓기에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그 서혜순 씨 인터뷰처럼 인터뷰 자체가 이렇게 좀 그대로 날 것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선정주의로 흐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했는데 그거는 안 나가지 않을까. 아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 미투 한참 많이 나왔을 때도 언론사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피해자들 인터뷰를 직접 현장에서 불러서 하고 싶어하고 막 나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의 강요되고 얼굴 드러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까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짚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라이브를 하는 우리는 네가 이제 라이브에 나와서 당신이 말해주면 좋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게 당신한테는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걸 충분히 고지해주고 그죠.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 더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네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스스로를 위해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정말 그러니까 JTBC가 굉장히 당사자들도 결심하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은 떨었어요. 제가 미담을 말씀드리면 미담이 아니지. 내가 왜 미담이래. 하도 저보고 나가기 전에 그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요. 제가 정말 손에 적어갔어. 저널리즘 제2에는 반드시 미디어 탈곡기를 말한다. 근데 내가 너무 오버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 저번에 나오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세진 아나운서가. 근데 제가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한번 노출돼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나갔을 때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맙다. 이제 그렇게 우리 그 미탈이 이렇게 화면까지 이렇게 해서 딱 나가서 되게 고마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지나갔어. 근데 두 번째 때 또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고 우리끼리 막 작전을 짰거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욱 씨가 표정이 아주 안 좋아. 앞에서 짝 째려봐. 왜 자꾸 광고하냐 이런 표정이었어. 근데 마지막에 또 끝날 때 그 정세진 아나운서 오늘 방송 어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아이템을 좀 더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가 그리고 저는 항상 요즘 저널리즘 제이가 무슨 아이템을 하나 우리 거 하나 우리가 한 거 하나 뭐 이런 거 막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디어 탈곡기란 말을 안 하고 민원연이라고 그랬어요. 민원연이 내고 있는 보고서나 우리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나 아니면 더 기발한 걸 다루나 우리보다 더 잘하나 이렇게 나름 라이브처럼 이 저널리즘 제이를 나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째려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하나 보고 있다.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욱 씨가 갑자기 그거 참 광고 좀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미디어 탈곡기 광고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난 미디어 탈곡기라고 안 했는데 민원연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정세진 아나운서가 광고 하셔야죠. 광고 하시라고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히려 민원연 광고 하셔야죠. 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세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다 잘릴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나가겠어? 우리가 막 최욱이 버럭하는 게 나가겠냐고. 나가면 너무 재밌겠다. 나중에 NG로 나가면 재밌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몇 회 지나간 다음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되게 바빴거든요. 늦게 끝나서.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이정일 PD한테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가면서 최욱 씨한테 구박을 받아가면서까지 3번이나 얘기했다는 사실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안 나갈 것 같아. 표정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지금. 아주 좋네요. 네. 뿌듯합니다. 아주. 자 이제 댓글 봅시다. 예. 미령곰택님 수요일에서 목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주병진 앵커의 의도는 과연 주병진이 누구야? 주영진. 나 깜짝 놀랐어. 주병진이 왜 나오나. 앵커의 의도는 과연 김성태 디스인지 제작진 디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시청자들에겐 나쁘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거를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이 글을 올려놨더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렸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거기에 이제 봉우 씨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뭘 직접 확인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되게 안 좋게 이제 우리가 너무 오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주영진 앵커가 왜 이랬을까 또는 이게 뭐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도인가 이런 걸 한마디도 쓰지 않았고 거기에도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영진 앵커를 지적했다라고 이제 보시고 댓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방송 사고 자체는 또 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입니다, 사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는 안 쓰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되게 발끈하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이해해 주세요. 트러스트노님 사실 휴가는 금요일 월요일에 써야 좋은데 이 PD님이 목요일에 휴가를 쓰신다고 해서 BW와 이 PD님에겐 죄송하지만 주성치에 살아있으면 안도했다. BW도 좋아해요. 자기 방송 하루라도 안 해서. 그렇고요. 민얼런 포럼은 또 귀로 들으니까 더 잘 들렸다. 그래서 아주 귀에 기억들이 다 이게 쏙쏙. 이거 녹음해서 오디오를 따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머리 모양 그 테리우스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인정한다. 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검정 의상과 어우러져서 아저씨의 원빈 머리 깎기 전이다. 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부셔버릴 것이다. 네. 아니 그건 멋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제 머리이고 싶진 않다. 원빈 머리였으면 좋겠다. 저도 그 머리를 이제 깎기 시작했을 때 일부가 이제 깎여 나간 그 얼굴이 생각나. 이제 일단 나갔잖아. 또 노려보시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빨리 갔다 이렇게 하면서요. 음력의 위대함을 매번 리바이벌에서 느끼는 시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활동가분들 여러분 다 주말 2배 더 잘 쉬시길 바란다 이렇게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분녀 회장님 이한데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읽어요? 분녀 회장님. 테리우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해서 아니야 오늘은 원빈이잖아. 네, 테리우스하고 원빈 부분 때문에. 네. 제가 이거 2002-386님은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 대일보 책을 지금 2분이나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2분이 저희 지금 3권 팔았거든요. 3질 팔았거든요. 근데 2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네. 미타를 알고 나서 최고의 득템입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여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제 성격상 이런 미친 언론의 진실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지 못합니다. 한정된 책이라니 아쉽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을 통해 판촉해 주시면 더 많은 만행이 알려질 겁니다. 저도 트윗과 페북으로 덕질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어제 자다가 잘라고 딱 누웠다가 남겨드렸는데 저는 진짜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한테 진짜 의지 한국인들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왜냐하면 이때 사실상 다들 백수의 시절을 지내고 계셨는데 그 백수 시기를 꿋꿋이 이런 그래서 하신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아서 이게 이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옛날 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요. 조선일보 그거를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다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집필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정말 보조금 한 푼도 없이 이 책이 어찌됐든 출판이 돼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좀 조악하냐면 종이도 정말 좋은 종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뭐라 그러죠? 교정교열도 그렇고 이 표지도 보세요. 그냥 딱 똑같은 거. 그래서 굉장히 돈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보조금 하나 없이 이런 책을 만드신 어르신들이 모두 이 2002-386님의 글을 보면 엄청 뿌듯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케를 잘 해서 이거를 잘 소화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대해부, 동아일보 대해부가 이렇게 팔리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하네요. 그죠. 뿌듯하죠. 그리고 그것도 미디어 탈쿨을 통해서. 뭐 440416님께서도 이 책을 받았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관하고 있어야겠네요. 아니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살 수 있냐니까 살 수 있다. 근데 책이 많다. 되게 10권이다. 그러니까 뭐 보관용이지. 자 그럼 딴 거 하나 읽어주시죠. 네. 인태구님. 쌍용창 사건의 MB 숨긴 TV조선과 채널A 침묵한 중앙일보 편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언제 모아가지고 우리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되나? 이게 뭐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요? 한 5만 원 이상 뽑을 수 있나 그럴 건데 자, 한참 남았습니다. 네. 쭈쭈야 씨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어제 KBS 9시 뉴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그 앞으로 바뀌는 내용과 개선책에 대해 발달장애 부모님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먼저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좋아졌는지 얘기를 한 뒤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그 반론을 방송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방송을 하지 않고 반론만 방송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네. 좀 처음 올린 글이라 제대로 전달됐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용을.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요즘 이 댓글창에 이런 제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모니터팀한테 무조건 아침에 출근하면 댓글창을 한 번씩 봐달라. 그래서 각자 자기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거를 체크를 해서 오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요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저한테만 넘어온 상태고 검토가 안 됐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KBS가 잘했다는 거예요. 보도를.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분께서는 이제 발달장애 장애인의 반론을 방송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먼저 그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비교해서 제가 말하는 건 KBS가 정말 잘했다가 아니고 타사는 정말 잘못한 보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조목조목 제가 너무 이렇게 보고서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니까요. 발표하고 다음 주에 우리 동준 씨하고 월요일 날 방송 털잖아요. 그때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또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이렇게 민원연은 회계 잘하고 있겠죠? 이런 글과 적은 금액의 후원자 시민의 눈 이거 대형 폭탄 회계 철저히라고 두 분이 민원연 회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요. 제가 시민의 눈 관련돼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대답을 드릴 거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돈이 적을 때에도 매해 이제 회계감사가 있었고 매해 총회 때 전체 수익과 지출을 다 보고를 드려요. 근데 그 이전에는 돈이 1원도 남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과 지출을 보면 뭐 할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저희가 그 파파이스로 이제 많은 회원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엄청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올 때 회계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회계를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이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가 또 그 전에 있던 분보다 또 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이 회계감사로서 책무감을 크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 문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매달 소식지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친 재정, 그러니까 전달에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3월에 저희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수입, 지출,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다 자산 전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보시면 되고요. 회계 문제에 있어서만은 원칙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거 빼고는 인건비를 그렇다고 우리가 막 착취를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주지만 그것 이상의 다른 일은 제가 괜히 그 사람들은 내가 준 10,000원으로 쟤네가 뭘 하고 있어 이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꼼꼼하게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TNO님께서 그 제가 말한 그 중앙일보 무료 배포 있잖아요. 버스에서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경기 대원 고속 관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버스 회사인데 OBS에서도 지분이 있을 거래요. 아주 촌스러운 보라색 시외버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버스에 그 중앙일보를 그렇게 놓은 건 오래되었대요. 그런데 보는 사람보다는 비 오는 날 머리 가리려고 가지고 내리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찌
됐던 간에 매일 이거를 놓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버스를 매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런 일이. 근데 이거를 지금 티에노님도 이걸 맨날 보면서도 문제의식이 없고 우리한테 제보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무감한 거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막 나눠주고. 그런가 보다 이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440416님께서 우리한테 한가 세트를 우리 활동가 전원에게 다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추석 선물을 나도 안 주는 추석 선물을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안 가져가고 오늘 뜯어 먹어버렸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고 가면서 뭔가 명절 분위기가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보자기 제대로 못 싸갖고 나은 씨한테. 네. 아니 이것도 그 보자기를 싸서 보자기 꼭 싸야 돼요. 그래야 좀 폼나 이게 선물 같잖아요. 네. 처음 봤습니다. 그걸 못 사는 사람. 네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태국기 이제 내일은요 운영팀하고 같이 얼마나 수다를 떨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 회원 캠프 다녀온 후기를 실컷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한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